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이렇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를 심각한 2차 가해와 위해로 보아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세상이 흔들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전변을 저을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직에서 12년차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여성 변호사인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 진행을 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한 상담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본인의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내용의 굉장히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그 사안을 듣고 좀 파악을 해보니 그 사건의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였는데요. 피해자가 주장한 사실관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 A와 피해자인 B가 굉장히 친밀한 지인 사이였는데 우연히 실내에 둘만 함께 있게 되었는데 가해자 A가 이제 문을 가로막고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가서 몸을 아래로 짓누른 채 신체의 여러 부위를 강제 추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 B가 가해자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가해자 A는 그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커터 칼의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움직이지 말라라고 협박을 한 뒤에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가해자는 당초 수사 당시부터 한사코 이러한 일이 아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오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저는 변호사로서 범죄 인정 여부 자체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한지 자체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실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와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했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떤 증거를 제출을 했는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을 하는 동안에는 공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 신청 내용이나 경찰이나 실제 검찰 조사를 갈 때 수사관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를 보고 수사의 방향을 가늠을 해보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예리하게 짐작을 하고 추론을 해야 하는데요. 파악해보니 물론 이제 위 범행이 있었던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CCTV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 내용상 위 행위가 있었던 그 뒤의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의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 지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호소를 한 사실이나 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정황적인 증거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 일 자체에 대해서 한사코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 지인들을 통해 아니면 심지어 본인의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를 하자라는 의사까지 여러 차례 내비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이렇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를 심각한 2차 가해와 위해로 보아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이었고요. 따라서 일단 저는 가해자에게 먼저 피해자 측 누구와도 간접적으로라도 접촉을 하지 않고 채널을 일원화해서 제가 소통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관계상 있었던 일이라면 차라리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자고 가해자를 설득을 했고요. 결국 여러 차례 묻고 제가 또 소통을 한 결과 가해자도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문제는 피해자 측이었어요. 당연히 가해자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도 굉장히 극구 부인을 해서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고 이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니 합의에 대한 의사가 피해자 쪽에서는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합의금까지도 과도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인으로서 가해자의 심경과 지금까지의 입장 그리고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담담하게 전달을 하고 솔직하게 소통을 하니 피해자 측에서도 조심스럽게 입장이 변경이 돼서 대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또 피해자가 저에게 본인의 그런 입장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하소연을 하기도 했고요. 결국 변호인인 저를 통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서와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 그리고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선처를 요청을 했고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애초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매듭짓고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공판기일 1회 만에 이제 재판은 끝났고 종결돼서 이에 대해서 재판부의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아 구속의 결과를 뒤집게 되었어요. 결국 이 사건에서는 빠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구속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극적으로 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전변의 저울, 저 전선의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